나머지가 다 옳은 말이죠.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옳은 말. 거의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PF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론은 다 끝났는데, 이제 금융론에서 딱 한 가지 안 했습니다. 뭘 안 했냐면, 책을 어디로 가냐면요. 책, 요약정리집입니다. 요약정리집 121쪽을 가보세요. 요약정리집 121쪽 가면,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나옵니다. 보금자리론. 자, 그 보금자리론 나오고 하단부에 가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나와요. 여러분 문제집에 이 보금자리론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 문제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었습니다. 왜 없냐면 이 문제집을 쓰신 분은 아예 빼버린 거야. 이거를 왜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좀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예 없잖아요. 121쪽에 보금자리론은 나온 지가 아마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어느 경우에 시험에 출제되냐면 이 내용이 대폭 바뀌었을 때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최근에 거의 바뀐 적이 없다고.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시험하고 관련 없는 게 바뀌니까 요즘 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생각에는 10년 이상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제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에서 한 3번 정도 출제했는데 2번이 어디가 답이 됐냐면 이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이 보금자리론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라고.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OX? 오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보금자리론에서 포인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야, 국가. 국가기관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돈 빌려주면서 너 돈 빌려줄 테니까 5년 만에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장기 상품이라는 거. 장기가 10년 이상이야.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요 10년 이상을 답을 줬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보금자리론의 상한 기간은 5년 이상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뭡니까 했습니까? X 몇 년 이상?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 상한 게 아니라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 그게 2번에 걸쳐서 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이상만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10년, 15년, 20년, 30년 나왔죠. 그 기간은 필요 없고 몇 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5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다. 이 정도 하나 해주시고요. 6번 상한 방법. 상한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인데 3가지 방법 다 된다. 우리가 배웠던 거. 원금균도 되고 원리금균도 되고 최저임식도 된다는 거. 3가지 방법 다 된다. 중도의 상한 가능합니까? 당연히 중도의 상한 가능하죠. 국가에 사는 거니까. 그럼 중도 상한할 때 뭐 낸다? 중도 상한 수수료 낸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 나오면 보금자리론에서는 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상한 방식은 3가지 다 된다. 그 다음에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거 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가죠.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가장 최근에 출제했던 게 28회 때 출제했습니다. 28회 때는 지문 준 거야. 지문. 그러니까 이 보금자리론이 단독 문제 나왔던 게 아마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단독 문제 나왔던 게 아마 23회 때 나왔던 것 같고 그대로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28회 때 지문 하나 나왔는데 그 지문이 답이 됐는데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받아 쓰는 제도가 주택담보노후연금입니다. 그래서 28회 때 뭐라고 했냐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는데 시험 지문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 뭡니까 했습니까? X.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뿐이야. 담보로. 그래서 답이 됐고 그 이후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3회 때 출제하고 그 뒤로는 출제하지 않고 28회 때 지문 줬고 지문 하나. 그러면 크게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근데 최근에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가입 연령 보자고. 가입 연령이 60세였다가 이제 올해 55세로 바뀌었습니다. 55세로. 그래서 예전에는 60세였는데 55세로. 그러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상이 되려면 주택의 소유자,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얼마면 된다? 55세 이상이면 된다. 그거 55세 기억하시고 밑에 확정기간 방식 연소자 뭐 55세에서 74세 나왔죠? 그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22쪽에 대상주택이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상주택. 주택이어야 되겠지, 주택이어야 되고, 뭐,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상이 된다는데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 3번의 동그라미 3번 봐요. 3번의 동그라미 3번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그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연금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5번 가봐요. 큰 5번. 연금 지급 방식 보면 종신지급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종신지급 방식은 이 주택을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부부 2명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받는 거 그게 종신지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지급 방식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받겠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확정기간 방식이 있어요. 확정기간 방식은 내가 이걸 담보로 정하고 생활비를 받아 쓰는데 나는 앞으로 10년만 받겠다. 기간을 정하는 거야. 기간. 그러면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가입하고서 내가 종신까지 받겠다. 그럼 종신지급 방식이고 확정기간 방식은 10년만 받겠습니다. 이런 거야. 이거. 그러면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종신지급 방식만 되는 거야. 종신지급 방식만. 확정기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고 내가 종신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고 확정기간 방식에 가입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은 뭔만 된다? 종신지급 방식만 된다. 종신지급 방식만.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고요. 자, 3번 가봐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은 종신지급 방식만 가능하다. 그러면 확정기간 방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4번.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되겠죠. 주택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주상복합 건물처럼 이 상가하고 주상복합 건물이 아니라 상가하고 주택이 같이 있는 거 그런 주택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라 할 수 있죠. 상가주택 우리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하잖아요. 그럼 상가주택은 상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면적 가지고 갑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된다면 그러면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미하셨습니까? 5번 상가 등 복합용도의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이면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된다. 자,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서 6번 마지막에 있는 거 122쪽에 금리 보세요. 금리. 금리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그럼 비교해야 되지. 보금자리론에서는 무슨 금리였습니까? 고정금리였죠. 고정금리. 근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무슨 금리입니까? 변동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취급하는 게 아니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취급하는 거야. 그럼 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거야.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써주는 거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가 이 주택을 신한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다. 그럼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서 보증받고 그 보증서 가지고 저 신한은행 가면 이거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공사에서 보증서 주는 거지 주택공사에서 돈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손해 안 보거든. 그래서 변동금리로 가겠다. 이런 취지예요. 이런 취지. 그러나 보금자리론은 무슨 금리다? 고정금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무슨 금리다? 변동금리다. 자, 그다음에 123쪽. 123쪽 가면 대출금 상한 나오죠. 요 대출금 상한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나오면 요 대출 상한은 잘 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지금 종신지급 방식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종신지급 방식에 가입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사망하면 그러니까 부부가 사망을 하면 그러면 이걸 이제 신한은행이 이거 팔아서 자신들이 대출에 지은 금액을 회수한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대출 잔액이라 나왔잖아요. 대출 잔액. 123쪽이 대출 잔액 나왔죠? 이 대출 잔액을 다른 말로 연금 지급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금 지급액.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연금을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 그러면 연금을 지급했던 금액이 만약에 이게 3억이다. 이 연금 지급 금액은 연금 개시에서 두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받은 생활비하고 이자를 합친 거야. 그게 연금 지급액이야. 이자까지 포함돼서 책에는 대출 잔금이라고 나왔어. 대출 잔금. 그럼 왜 대출 잔액이라고 하냐면
요 보금자리, 아니, 주택담보노후연금은